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나요? N번방 사건에는 현실과 과상, 그리고 인터넷상의 자아,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에 관한 미디어 작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은 작가 1989년생 김희천 작가의 썰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희와 미술 이야기의 김재희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나요?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활용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사건을 주도한 범인과 피해자의 대부분이 20대와 10대라는 것, 그리고 거래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사용했다는 것 등을 압니다. 인터넷 생태계와 친하지 않은 세대라면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기존의 범죄 형식과는 다른 형식의 범죄 행위입니다. N번방 사건에는 현실과 과상, 그리고 인터넷상의 자아,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에 관한 미디어 작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미디어 아트는 텔레비전과 같이 파급 효과가 큰 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한 아트를 말하는데요. 조각이나 회화는 기원을 알 수 없지만 비디오 아트는 창시자가 있습니다. 백남준이 창시자입니다. 백남준은 1960년대에 비디오 아트를 창시했어요. 당시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는 TV 보급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TV를 보기만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석으로 TV 화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기발하죠? 당시에는 비디오 아트가 뉴미디어였죠. 기술의 발달로 뉴미디어 아트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백남준이 미래에는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예언대로 많은 미디어 작가들은 모니터를 캔버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요즘 화가들이 캔버스를 붙여서 작업하는 것처럼 이들은 다채널을 사용해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의 과천관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백남준의 미디어 작품 다다익선은 1001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작품이죠. 회화는 한번 제작하면 완성 이후에 작품의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원본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미술과 미디어 작품은 보관 방법이 다릅니다. MP4와 같은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이후에 작가가 따로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미디어 아트의 특징이고요. 미디어 작품은 서랍에 외장하드로 보관이 됩니다. 작품들이 서랍에 들어가 나란히 누워있는 것을 상상해보니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는 190점 정도의 미디어 아트가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될 때에는 업데이트 연도도 그래서 같이 기록이 돼요. 오늘은 작가 1989년생 김희천 작가의 썰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김희천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을 하는 작가입니다. 작품 썰매에서는 김희천이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내가 정말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요. 작품 썰매는 작가가 20대 중반이 조금 지난 2016년도의 작품이고요. 서울을 무대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이야기가 교차 편집되어 빠른 속도로 펼쳐집니다. 2018년도에 미술관에서 도슨트로 이 작품을 해설할 때였는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어지럽다고 잠깐 관람하고 지나갔지만 젊은 사람들은 흥미로워하면서 끝까지 관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세대에 따라 관심사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카레이싱 비디오 게임을 서킷으로 숭례문과 시청 일대가 재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숭례문과 시청 일대를 끝없이 돌고 질주하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색다른 재미를 위해서 한판 이기는 경우에는 관람객을 위해서 흥미로운 자극적인 이야기를 사이사이에 끼워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취에 잠이 들어서 자신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후에 확인해 보니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거리의 모든 얼굴이 자신의 데이터로 교환된 인물의 독백이 흘러나옵니다. 카레이싱, 신종자살 취재, 자신의 데이터로 교환된 많은 사람들, 이 세 가지 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뒤섞이는데요. 하나의 스토리가 기승전결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스토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다가 섞이는
인터넷과 현실의 경계, 그리고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 SNS상의 자아 등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경우에, 특히 이번 N번방 성착취 영상물 같은 것들은 이 영상에 어떤 이름이 붙고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사실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릴 뿐이죠. 하지만 인터넷 세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그 동영상이 인터넷을 떠돌게 된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이에 복제되어 다른 방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지워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것이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의 피해자가 남긴 영상이 모두 없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평생 고통과 함께 자신의 영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공간,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반복되는 것에 다룬 것이 바로 이 작품 썰매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김희천의 썰매는 더 이상 낯설은 예술작품이 아닌 것만 같아요. 김희천 작가가 점점 현실의 해상도는 낮아지고 가상의 해상도는 선명해지는 것만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터넷상의 만남이 지금은 국가적으로 권장되는 시절을 살고 있으니까요. 코로나19로 아직 개학도 못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터넷 수업으로 순차적으로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취업 면접도 영상으로 하더라고요. 또 작품 속에 욕설과 비속어가 들어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 시 보호자의 주의를 요한다는 그런 안내가 있었어요. 그 작품 안에 욕설과 비속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N번방 사건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아마 이 안내문을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코웃음을 지었을 것만 같아요. 우리 같은 어른들이 지금의 청소년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김희천의 썰매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세대의 인터넷 세상 안에서의 자아에 관한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